당뇨 잡는, 물 마시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35년차 전문의인 제가 환자들에게만 몰래 처방해주던 기적의 수분 섭취법,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물 많이 드세요 라고만 하죠. 그 말만 믿고 하루 종일 2리터짜리 생수병을 옆에 끼고 벌컥벌컥 드시거나 심지어는 피를 맑게 하겠다며 자기 전에도 배가 부를 정도로 물을 드십니다.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음수법은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위액을 희석해 소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몸속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긴급 구조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곧장 간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갈증 난다. 당장 에너지를 더 보충해. 그러면 깜짝 놀란 간은 가만히 있어도 혈액 속으로 당을 쏟아냅니다. 즉,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는 순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은 이미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는 바로 이 비상배를 끄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돈 2,000원의 기적, 물 마시는 공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에 이 저렴한 재료 하나만 섞어보세요. 혈당 조절 효과가 3배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물 마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혈당을 100으로 뚝 떨어뜨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연령대와 거주하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와 지역 기후에 따라 꼭 필요한 건강관리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연령과 지역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아주 큰 착각 하나를 함께 벗겨내 보겠습니다. 공원에서 땀을 조금 흘리고 돌아오셨을 때, 혹은 간이 조금 센 국과 함께 식사를 마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손에 차갑게 느껴지는 물병을 꺼내 한 번에 길게 들이켜시지요. 그 순간 속이 시원하다. 이른바 속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짧은 상쾌함은 이미 약해져 있는 소화기관을 향한 조용한 공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차가운 물 마시면 뱃속 기름이 돼지기름처럼 얼어붙는다더라. 이 말, 오늘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한 난방장치입니다. 찬물이 위로 들어오는 순간 몸은 즉시 에너지를 동원해 그 물을 혈액의 온도까지 데워버립니다. 지방이 얼어붙을 여지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위장신경이 받는 충격입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위마비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이미 지쳐 있고 손상돼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위장에 얼음물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깊이 잠든 사람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은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고 수축을 멈추며 이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음식은 위에 오래 정체되고 더부룩함과 소화 지연이 생기며 이 지연된 소화는 식후 혈당을 더 높고 더 길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의 양보다 온도를 바꾸십시오.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물은 위장의 약과 같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배를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것처럼 위장의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음식은 자연스럽게 소장으로 내려가고 당은 급하게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다. 냉수 한 컵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바꾸는 것.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위장을 살리고
혈당의 폭주를 막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가? 왜 제가 식사 30분 전 물 한 컵이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바꾼다고 말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이 따뜻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핵심은 언제 마셔야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제 대답은 의외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혈당 전략인 프리로딩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식탁에 앉기 30분 전 300에서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30분이냐고요? 이 시간은 물이 위에 머물며 위벽을 부드럽게 들리고 위가 이미 어느 정도 찼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에 가장 이상적인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섭취 열량이 약 13% 줄었고 체중 감소 효과는 무려 44%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매우 과학적입니다. 위가 자연스럽게 팽창하면 뇌는 포만 신호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밥상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공깃밥 양이 줄어들고 짠 반찬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 함께 낮아집니다. 억지로 참아서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께 강조해온 가장 부작용 없고 가장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오늘 점심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밥처럼 밥에 국을 부어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야 목 넘김이 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혈당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약이지만 식사 중에 밥에 국을 부어 먹는 행위는 혈당을 망가뜨리는 독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밥이 국물 속에 잠기면 씹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씹지 않고 삼키는 순간 침 속의 소화 요소는 일할 기회를 잃고 위로 내려간 밥은 충분히 잘게 부서지지 않은 채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동시에 국물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 속도를 흐트러뜨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위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은 더 빠르고 무질서하게 흡수되고 식후 혈당은 화살처럼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은 식사 전에, 음식은 마른 상태로.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충분히 씹어 침과 섞이게 하십시오. 그 침 속 효소들이야말로 췌장을 대신해 일해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렇게 먹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췌장은 쉴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파동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지실 겁니다. 따뜻한 물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 만약 이 물에 값비싼 약이 아닌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 하나를 더했을 때 혈당 조절 효과가 3배로 올라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비밀의 재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물의 온도와 타이밍을 바로잡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물에 무엇을 더하느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싼 인삼도 광고에서 떠드는 보조제도 아닙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대형마트 어디서나 2,000원 안팎이면 구할 수 있지만 원리를 알고 쓰면 약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첫 번째 작용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아세트산은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즉 알파글루코시다아제 브레이크를 겁니다. 밥을 먹어도 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작용 원리만 놓고 보면 당뇨약 아카보스와 유사하지만 훨씬 완만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아세트산은 지방세포와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GPR43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수용체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처지는 순간 몸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은 저장할 때가 아니라 태울 때다. 그래서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식초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같은 흰쌀밥이라도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은 현미나 채소가 많은 비빔밥을 먹은 것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2025년 메타 분석에서도 사과식초는 공복 혈당을 평균 20초 30mg per dc를 낮추고 당화 혈색소를 약 0.9%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체중 역시 8초 12주에 1토 2kg 정도 줄었고 허리둘레와 BMI 개선은 과체중이거나 제2형 당뇨 환자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여기에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리는 변화까지 관찰됐습니다. 고령자에게 특히 의미 있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 약 때문에 변비를 겪는 분들께도 부담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이란에서 진행된 제2형 당뇨 환자 연구에서 하루 사과식초 30ml를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9.21%에서 7.79%로 뚜렷하게 감소했고 체중과 허리둘레 역시 의미 있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변화는 아주 솔직했습니다. 배가 더 오래 찬 느낌이 들고 흰쌀밥이 예전만큼 당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 메타 분석, 수천 명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과체중이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이 하루 15줌 30ml의 사과식초로 희석해 섭취했을 때 평균 1초 2kg의 체중 감소,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진료하던 환자 중 부산에 사시는 70세 할머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식사 전에 사과식초로 희석해 마시고 식단은 채소가 많은 비빔밥으로 바꾸었으며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천천히 조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체중이 3kg 감소,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안정됐고 무엇보다 메트포르민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수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례에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과식초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혈당의 흐름을 늦추는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반복했기 때문에 결과가 따라온 것입니다. 따뜻한 물 250ml 한 컵에 유기농 사과식초 1티스푼, 대략 5에서 15ml 정도를 넣어 잘 저어주시고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 치아의 범랑지를 보호하면서 드십시오. 시점은 늘 강조했듯이 식사 30분 전이 가장 이상적이며 한국 어르신들의 식생활에 맞춰 저지방 된장국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김치와 함께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 안정 효과가 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당뇨 초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고령의 당뇨 환자에게 흔한 만성 신부전, 고칼륨 혈증, 혹은 ACE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사과식초의 산성분은 상황에 따라 대사성 산증이나 칼륨 수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온액을 그대로 마시는 일은 없습니다. 사과식초는 약이 아니라 도구이며 희석해서 올바른 타이밍에 사용할 때만 몸을 돕습니다.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고령의 몸을 보호하면서 혈당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출발선입니다. 앞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다음 선택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신맛 자체를 힘들어하시거나 위가 예민해 사과식초의 산도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식탁과 마당에는 이미 오랜 세월 검증된 해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식초가 현대적인 도구라면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당뇨를 다뤄온 전통의 지혜, 바로 뽕잎차, 상엽차입니다. 동양의학은 물론 현대 영양학에서도 뽕잎은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식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뽕잎 속에 들어있는 DNJ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소장에서 전분을 포도당으로 잘게 쪼개는 효소의 작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데 작용 방식이 서양의 당뇨약, 아카보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뽕잎차를 자연이 만든 아카보스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뽕잎차는 식사 직전 또는 식사 도중에 마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막 들어온 밥과 함께 소장에 머물며 전분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1시간쯤 지나서 마신 뽕잎차는 이미 혈당이 올라간 뒤이기 때문에 그때는 솔직히 말해 갈증 해소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뽕잎차의 가치는 맛이 아니라 타이밍과 위치,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선택지를 이해했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하고 있는 재료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주, 즉 쓴 오이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물 대신 여주물을 끓여 하루 종일 드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연 인슐린이라더라는 말을 믿고 말이지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주는 분명히 좋은 식물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차란틴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할의 위치입니다. 여주는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 말하자면 성실한 조수이지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자는 아닙니다. 사과식초나 뽕잎차처럼 탄수화물의 흡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거나 약물 수준의 메커니즘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힘은 없습니다. 여주는 췌장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몸에 열을 내려주며 전반적인 컨디션을 정돈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셔서 시원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처럼 여주만 믿고 당뇨약을 끊는 행동, 이것은 명백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혈당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약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약이 제 역할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과식초와 뽕잎차, 그리고 여주까지 각각의 자리를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령의 몸이 가진 아주 슬픈 함정이 등장합니다. 몸속은 이미 타들어가듯 탈수 상태인데도 정작 뇌는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는 현상, 바로 갈증의 역설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조용한 위험이 왜 노년기에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두렵게 마주치는 장면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께 물을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거기 안 마른데요? 바로 이것이 노년의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함정, 제가 갈증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마치 서서히 말라가는 나무와 같아집니다. 겉으로는 서 있지만 뿌리부터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정작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이지요. 젊은 몸에서는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가 즉각 반응해 갈증을 강하게 느끼게 하지만 고령이 되면 이 갈증 신호를 담당하는 신경 자체가 노화로 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경고드립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그 시점의 혈액은 더 이상 시냇물처럼 부드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끈적한 시럽처럼 농축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무엇이 가장 위험하겠습니까? 혈액이 끈적해질수록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그 결과 뇌졸중 위험은 최대 10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갈증을 기준으로 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갈증은 신호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는 경고음일 뿐입니다. 물은 느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약처럼 미리 마셔야 하는 것. 이것이 노년의 생리를 이해한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증의 역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가 다음 핵심입니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갈증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 저는 이것을 물의 복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음료로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을 보호하는 약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한 번에 컵을 가득 들이켜 배를 채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1시간에 한 번,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씩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갈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물을 보충하는 행위는 마치 마른 땅에 물을 한꺼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적셔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액은 끈적해지지 않고 늘 적당히 묽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뇌까지 원활하게 올라가며 콩팥 역시 무리 없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습관 하나만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물을 제때 제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멈추고 짚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과식초나 뽕잎차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양심에서 나오는 명령에 가까운 주의사항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연 나는 그 위험군에 속하는지 다음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물과 사과식초의 이점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의사로서 여기서 멈추고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경고이기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는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즉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투석 중이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분들께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과식초는 산성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이 산을 여유 있게 배출해 주지만 이미 지친 콩팥은 그 산을 처리할 힘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과식초를 계속 섭취하면 혈액이 점점 산성으로 기울어지는 대사성 산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콩팥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어 회복 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건 체감으로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검사 수치로 명확히 확인되는 위험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복잡한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일부 심혈관계 약물이나 이뇨제,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에서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복용 중이라면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과식초 병을 들고 주치의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선생님, 제가 이걸 같이 써도 괜찮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위험을 막아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소중하지만 안전은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의 온도, 타이밍, 재료,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공식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학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복잡한 영어 용어나 기전을 모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뽑아 아주 단순한 세 단계의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거나 자녀분들께 부탁해 메모로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충분합니다. 첫째는 물의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냉장고 속 얼음물과는 작별하십시오. 당뇨가 있는 몸에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37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워주며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반자입니다. 둘째는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 300에서 500ml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십시오. 이 한 컵이 위에 여유를 만들어 주어 밥상 앞에서 자연스럽게 밥 양이 줄어듭니다. 콩팥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을 더해 빨대로 마신다면 혈당을 늦추는 브레이크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국을 밥에 붓지 마십시오. 음식은 마른 상태로 천천히 씹는 것이 췌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는 갈증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목마르다는 감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1시간에 한 번 따뜻한 물을 한두 모금씩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혈액을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컵을 들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아,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사과 식초를 소량 더해 천천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위장이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췌장과 혈관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이해하셨다면 댓글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눈은 또렷하며 다리는 든든하고 혈당은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김지훈 교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면책고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은 사람마다 상태와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약물 조절이나 식이생활 습관 변경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과식초, 뽕잎차, 식단 조절과 같은 방법은 일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장 기능 저하, 전해질 이상,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치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적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정보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